손흥민이 소속된 LAFC는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하며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MLS 정규리그에서는 2연패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1위였던 LAFC의 공식 파워랭킹은 4위까지 급추락까지 해버린 상황이라서 다가오는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예정된 콜로라도전에 대한 시선이 날카롭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핵심 미드필더가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손흥민이 드디어 2026년 MLS 첫 골을 폭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31일이면 결승전까지 다 마무리되는 단기간 토너먼트 대회인 북중미 챔피언스컵. 아무래도 손흥민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라고 본다면 MLS 정규 리그보다는 챔피언스컵 경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포틀랜드 원정 때 아예 손흥민을 데려가지 않고 휴식을 준 게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크루스아슬과의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의 폭풍 질주로 인해서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최종 4대1로 승리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어진 산호세와의 홈 경기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1대4 대패배를 당한 건 아무리 그래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손흥민한테 의존하지 않는 축구를 하고 싶다면서 손흥민한테 골도 넣어달라, 패스도 해달라, 그냥 모든 걸 다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거면 그냥 작년처럼 손흥민 의존하고 부안가랑 같이 둘이서 매경기 골 넣는 경기가 낫지, 손흥민한테 수비시키고 패스시키는 축구는 더 이상 보기 싫은 게 많은 팬들의 마음이거든요. 산호세전에서 패배한 LAFC는 리그 2연패로 서부 컨퍼런스에서 3위가 됐고 동서부 통합 순위에서도 내슈빌에 밀려서 4위가 되고 말았는데요. 여기에 MLS 사무국이 이번 주에 발표한 공식 파워랭킹에서도 순위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4위라는 올해 최저 순위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LAFC를 꺾은 산호세는 파워랭킹 2위로 순위가 올랐다 보니까 더욱 속상한 거죠. 손흥민이 베르너와 오랜만에 재회하게 되면서 훈훈한 장면을 연출한 것까진 매우 좋았는데 이렇게까지 완패를 당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MLS 사무국은 LAFC를 4위로 내리면서 LAFC는 북중미 챔피언스컵 8강 2차전에서 크루스아슬을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지난 주말 BM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그 경기에서는 산호세에게 1대4로 처참한 패배를 당하면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LAFC는 아마도 이 교환에 만족할 것이다. 그들은 톨루카의 중요한 챔피언스컵 준결승 시리즈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출발 이후 MLS에서 2연패를 당했으니까 여러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선수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라면서 챔피언스컵 준결승 진출은 축하할 일이지만 리그에서 슬슬 불안함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LAFC의 경기력이 확실히 나빠졌는데 그 이유는 도산토스 감독의 능력 부족과 더불어서 새로 영입한 핵심 선수들이 부상당해서 계속 경기에 나오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올 시즌 새로 영입한 포르투 출신의 미드필더 유스타키오는 오자마자 바로 핵심에 등극하면서 뛰어난 패스와 함께 중거리포도 과시했는데요. 작년부터 LAFC의 약점이라고 지목된 미드필더들의 창의성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준 게 바로 유스타키오의 영입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스타키오가 빠지니까 다시 중원에서 전방을 향한 패스가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흥민이 전방에만 있지 못하고 다시 센터서클로 또 수비 진영으로 내려오게 되고 급기야는 도산토스 감독이 손흥민을 아예 미드필더로 내려버리는 황당한 결정까지 했죠. 손흥민한테 의존하지 않는 축구를 한다면서 누구보다 손흥민만 바라보는 축구를 하고 있는 이 무능한 도산토스 감독. 뿐만 아니라 교체로 들어와서 시원한 돌파로 활력소를 넣어줬던 미드필더 부드레 역시 다리 부상으로 빠지면서 교체 전술도 구려졌고요. 도산토스 감독의 교체 타이밍도 나쁘지만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도 별로 기대감을 못 주고 그냥 체력 때문에 바꿨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콜로라도전을 앞두고 LAFC 구단에서 희망적인 소식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핵심 미드필더인 유스타키오가 드디어 부상 명단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유스타키오가 콜로라도전에 선발로 나올 수 있을지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유스타키오가 부상을 당하고 예상 복귀 시점을 4월 말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4월 말이라고 봐도 되는 시점이 됐고 또 공식적으로 부상자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에 유스타키오가 콜로라도 전에 출전하는 건 최소 80% 이상의 확률이라고 봅니다. 부상에서 돌아오는 복귀전이다 보니까 선발로 풀타임을 소화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선발로 나와서 전반만 뛰고 교체를 한다든지 혹은 후반에 투입되어서 경기 종료까지 뛴다든지 어쨌든 출전을 할 확률은 높습니다. 유스타키오가 복귀하면 손흥민이 콜로라도전에서 마침내 리그 첫 골을 넣을 가능성도 높아지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손흥민이 패스를 하려고 중원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LAFC 선수들 중에서 손흥민보다 패스를 잘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다 보니까 결국 손흥민이 플레이메이커처럼 뛰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유스타키오는 분명 전진 패스가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유스타키오가 돌아오면 손흥민에게도 분명 플러스가 될 거예요. 손흥민이 원래 이타적인 선수인 건 맞지만 올 시즌 경기에서는 유독 슈팅을 더 안 때리고 패스를 먼저 하려고 하는 느낌인데요. 이게 감독이 시켜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손흥민이 팀 상황을 보고 자체적으로 플레이메이킹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지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알죠.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은 세계에서도 먹히는 월드 클래스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손흥민이 MLS 어시스트 순위 1위고 토트넘에서도 역대 최다 어시스트를 할 정도로 패스도 잘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MLS에는 어시왕이라는 상이 없고 오로지 득점왕에게만 개인 트로피를 줍니다. 또 아무래도 손흥민을 응원하는 많은 팬들 역시 어시스트보다 손흥민이 직접 골을 넣는 장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대단하신 도산토스 감독님 덕분에 2026년 4월 말이 됐는데도 아직 손흥민이 MLS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한 상황입니다. 진짜 이번 콜로라도전 때는 손흥민 필드골이 꼭 터져야 이 답답한 속도 풀릴 것 같은데요. 상대팀인 콜로라도는 현재 서부 컨퍼런스 8위로 기대 이상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경기 동안 21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당 2골 이상, 서부 1위인 밴쿠버에 이어서 득점 2위입니다. 공격력만큼은 지금 LAFC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실점도 서부에서 4번째로 많아서 지금까지 15골이나 허용했습니다. 거의 경기당 2골 가까이 먹은 거니까 손흥민이 골을 넣을 여지가 많다는 뜻이죠. 작년 손흥민의 MLS 정규리그 최종전 상대가 바로 이 콜로라도 레피지라는 팀이었는데 당시 손흥민이 콜로라도로 원정을 가서 전반 42분에 선제골을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산토스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원정을 갔던 선수들을 무리하게 기용한 게 실수라고 인정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주요 선수들을 선발로 내보내도 최대 60분 정도까지만 출전시킬 거라고 했는데요. 콜로라도가 강하게 밀고 나오는 팀이라고 하니까 손흥민이 뒷공간을 찢어버리면서 역습을 통해 골을 넣는 장면이 쉽게 상상이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손흥민이 전반전 멀티골 넣고 여유롭게 60분에 교체돼서 체력도 아끼는 순조로운 경기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